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에서 KIIP라고 부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필기시험 견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토픽 스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토픽이라는 카테고리, 코리안, 한국어,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 중, 네, Society and Culture, 사회와 문화 이 과정에 보시면 78번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사이트냐면 법무부 사이트입니다. 법무부에 이렇게 견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풀었던 거는 이제 종합평가였고요. 네, 지금은 중간평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열기, 저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저장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되돌아와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이네요. 1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두통이나 치통이 있을 때에는 두통 뭔가요? 머리가 아프죠? 치통 이가 아프죠? 무엇을 먹나요? 네, 진통제를 먹습니다. 소화제는 언제 먹어요? 소화제는 배가 아플 때, 그죠? 소화가 잘 안 될 때, 뭔가 체했을 때, 이런 때 소화제를 먹고요. 해열제는 열이 많이 날 때, 그죠? 감기약은 감기에 걸렸을 때. 2번 같은 반 친구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무엇을 해주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뭐를 해줘요? 네, 송별회를 해줘야 되겠죠. 네, 송년회는 보낼 송, 한 해를 보낸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보통 12월에 이렇게 하는 모임을 송년회. 반상회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반상회라고 합니다. 동창회는 뭐 초등학교 같은 나이들,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들, 중학교, 뭐 같은 반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 그 사람들의 모임이 동창회입니다. 3번, 우리 회사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영어와 중국어를 잘한다. 중국어에 어떻다? 능통하다. 상냥하다는 성격을 말하는 거죠. 꼼꼼하다. 이런 것도 활발하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계속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운영하느니 어떻게?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취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씁니다. 절대로 하면 뒤에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와야 되죠. 아무리 아도어도 이런 거 아무리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도대체 왜 그러니? 뭐 이럴 때 쓰겠죠. 네, 그다음 5번부터 7번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비슷한 말, 유의어, 이거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인터넷에서 찾으면 된다, 찾다. 그죠? 기본형은 찾다. 인터넷에서 찾다, 서치. 그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같은 말은 검색하다. 작성하다는 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고서를 만들다, 뭐 이럴 때 비슷하죠. 정리하다는 물건을 정리하다. 유출하다는 어디인가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유출하다, 비밀 정보를 유출하다, 정보를 뭐 빼돌리다, 약간 이런 느낌, 유출하다. 6번, 길을 가다가 낯선, 기본형은 낯설다가 되죠.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낯선이라는 건 낯이 설다라는 뜻이거든요. 낯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처음 봤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는 낯익다. 낯설다의 반대는 낯익다가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게 반대 표현이고요. 그래서 낯선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건 약간 반대 표현이 되겠어요. 7번,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다, 키우다. 아이를 영어로 하면 growing up,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 양육하다는 같은 말은 키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8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회사 마치고 바로 들어올게요. 그럴게요. 리을게요. 나의 의지. 그죠? 의지에 대한 표현. 일찍 들어오세요. 못 들어와요는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못 들어와요. 이거는 이 사람이 또 꼭 일찍 들어와야 돼요? 나는 일찍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쓰겠죠. 9번,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깜빡 잊고 어제 렌즈를 끼고 잤거든요. 가장 쉬운 말은 렌즈를 끼다.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다. 렌즈를 끼고 잤다라는 거죠. 낀 상태로 같은 말, 낀 채로. 네. 10번.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리을잖아요. 확인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요. 이렇게 되겠어요. 네, 11번. 메이 씨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야말로가 나오는군요. 아이고, 어려운 문법. 아이고, 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야말로. 뭔가 강조할 때. 그래서 결혼 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이러면 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네. 12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네, 봅시다. 사람들은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리으면 리울수록 점점 더 비싸면. 아니죠. 사람들이 값을 서로 비교해서 싼 것을 사는 것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는 건 비싼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싼 것보다 비싼 것이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12번의 경우는. 13번 아까 같은 의미였죠? 같은 의미. 투표가 모두 끝나고 막 개표를 시작하려던 참이다. 우리가 뭐 선거할 때 투표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개표를 시작하려던 참이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투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를 시작하려고 한다. 네, 이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다. 떨어질 리가 없다, 리을 리가 없다 하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아니야. 이런 부정의 뜻이거든요. 15번, 16번 하나를 읽고 이곳을 읽고 기억과 니은을 맞추면 되겠군요. 에릭 씨, 요즘 한국어 교육 방송을 보면서 공부한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 살까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볼 수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볼 수 있다니까, 네, 그렇대요. 예, 있대요 하고 그러니까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거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미 많이 공부했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배운 부분은 한국어를 이미 배운 부분 다시 보는 거. 그죠? 다시 보기, 재방송을 보면 되잖아요. 네. 생방송은 지금 하는 거, 바로 방송을 하면서 바로 보여주는 게 생방송이고요. 중계방송은 일단 그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여주는 게 중계방송입니다. 16번, 그 다음 17, 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출근하다가 앞차와 접촉 사고가 회사에 늦은 이유를 설명하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문법, 니은 바람에, 는 바람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때는 바람에, 그죠? 접촉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난 탓에, 그죠? 회사에 늦었다. 사고가 나자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했다.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쌍방과실이군요. 그래서 앞차 주인과 나는 사고 처리 비용을 반반씩 내기로 무엇을 해요? 네, 합의를 합니다. 합의. 이거는 어려운 말이니까요. 다 검색을 해서 사고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17번, 18번은 19번, 20번 봅시다.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곳을 고르십시오. 이것도 토픽 문제와 비슷하게 이런 거 나오는군요. 나, 가. 역시 여기는 조금 머리를 썼네요. 두 개, 가나다가 다 될 수 있군요. 그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거는 처음에 못 오겠죠. 따라서 적절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겠네요. 다가 처음이네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1번과 3번 중에 찍어야 되나?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처음에 올 수 없고요. 따라서 또 처음에 못 오죠? 하지만도 못 오죠? 네, 다가.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다. 뭐가 맞을까요? 나가 맞을까요? 가가 맞을까요? 두 번째.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다.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은 당장에 돈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자신의 신용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 이제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에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번.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한다.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는다. 함께 살 신혼집은 신랑이 구하고 신부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한다. 결혼식장도 잡고 시계나 반지 등 신랑과 신부를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청첩장도 돌리는 등 결혼식 전에 할 일이 많다. 네, 결혼식 준비네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결혼식 후에 예물을 준비한다. 결혼식 전에 하죠. 집과 예단 혼수는 신랑이 준비한다. 신혼집은 보통 신랑이 구하고요. 예단하고 혼수는 신부가 합니다. 그래서 집은 신랑, 예단 혼수는 신부, 결혼 날짜는 보통 신부의 집에서 결정한다. 예, 여기 나오죠.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는다. 맞습니다. 3번. 결혼 전에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합니다. 전에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1번, 22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버스 정류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네, 에티켓, 공공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둘째,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하며 음악을 들을 때에는 꼭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한다. 셋째,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야 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 네, 이 글의 중심 내용,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죠? 여기에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공공예절의 종류, 그래서 통화 방법, 금연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볼게요. 애완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에 줄을 하고 가야 된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버스 정류장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얘는 조금 애매한 게요. 버스 정류가 장과 같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상해요.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도록 한다. 맞나요?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공공장소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떻게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이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네,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제가 한국어에서 짧게 쓰기 할 때 하는 문제들인데요. 세 가지를 연결 어미를 어떻게 붙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다. 정신이 없다. 이거겠네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쁜데다가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해서 정신이 없다. 두 가지를 회사 일도 바쁜데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말이 되겠네요.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다. 배우가 연기를 못하다. 인기가 별로 없다.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긴 한데 배우가 연기를 못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네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재미있는데도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바람에 인기가 별로 없다. 네,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5번. 다음 중 특별한 날과 그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동지, 네, 동지에 팥죽 먹어야죠. 맞습니다. 추석에 송편 먹어야죠. 생일에는 미역국 먹어야죠. 100일에는 오곡밥. 오곡밥 언제 먹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제 먹어요? 네,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100일에는 케이크 먹나요? 팥떡? 네, 떡을 돌리기도 하고요. 100일은 이제 100일 축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곡밥은 언제? 네,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에 오곡밥을 먹습니다. 26번. 다음 중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사람은 호칭 누구한테 부르는 말. 예, 부르는 말. 엘레나 부인은 옆집에 사는 3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언니라고 불렀다. 네, 괜찮아요, 언니. 쿤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의 직장 동료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큰일 나죠? 네. 결혼 안 한 사람을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에바 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50대의 여자를 부를 때 아줌마라고 불렀다. 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모라고 부르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바야르 씨는 나이가 지긋하고 점잖은 여자를 부를 때 사모님, 그 사장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점잖은 남자는 뭐 사장님, 한국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뭐 기분 나빠, 내가 뭐 굳이 사모님이 아니라도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칭을 잘 모르겠으면 저기요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27, 28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네, 아래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한국 직장에서는 직함에 따라 수직 관계가 분명하지만 직함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장 안에서는 대리님, 과장님과 같은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또한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는 만큼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 상사와의 점심 식사와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장 문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존댓말을 잘 사용해야 한다. 존댓말 사용하죠. 한국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면 직함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친해져도 직함으로 부릅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수직관계가 분명한 게 아니라 직함에 따라 수직관계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므로 취직하면 가능한 오래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은 없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네, 아래 글의 내용과 다른 거 볼게요. 한국에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드라마의 종류도 많다. 진짜 드라마 많이 하죠. 매일 방영하는 1일 연속극, 주말에만 방영하는 주말 드라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목요일에 하는 미니 시리즈 등이 있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에서도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국민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드라마 중 일부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 진짜 많이 하죠. 아래의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봅시다. 드라마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공중파, 우리가 뭐 KBS, MBC, SBS 이런 게 이제 공중파고요. 케이블은 뭐 TVN, 뭐 JTBC 뭐 이런 게 케이블이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방영하는 드라마를 미니 시리즈라고 한다. 매일 방영하는 드라마는 1일 드라마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닌 거였죠, 아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국민 드라마라고 불린다. 틀린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매일 방영하는 드라마는 1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는 뭐 월화 드라마 아니면 수목 드라마 이런 거가 미니 시리즈죠.
장문형이 더 어려워졌네요. 네, 장문형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남한과 북한이 분단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네.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분, 지금은 조금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도 하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남한과 그래도 통일이 되어야죠.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산 가족 전쟁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헤어졌던 이산 가족의 상봉이 필요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어떤 미래 자원 미래 자원 인력,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또한 필요하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평화적인 협력 체제를 이루면서 상호 간에 그런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정도 본문만 쓰세요. 여기는 몇 글자 쓰라는 말이 없네요. 그제 보통은 뭐 200자 쓰세요, 몇백 자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죠? 파이널 테스트 중간 그거보다 더 어렵네요. 한국의 통일 이거는 어떤 문제 많이 나오냐면 인터뷰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렵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착각한 게 뭐가 있었었냐면 여기죠. 근데 제가 이제 종합평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종합평가 문제 구술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술 문제는 안 보고 그냥 넘겼더라고요. 네, 구술 문제도 있습니다. 구술 시험. 보면은 여기는 이제 중간 평가에는 사진만 제공이 되네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뭔가요? 새우젓. 그래서 위 사진은 어떤 음식입니까? 이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돼지고기와 새우젓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이 수육을 먹을 때 새우젓을 얹어서 쌈에 싸서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위 사진은 어떤 음식입니까? 돼지고기 수육과 새우젓입니다. 이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수육에 새우젓을 얹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함께 먹으면 좋은 한국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걸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3단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3단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몇 쪽이냐면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음식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궁합이 맞는 음식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 이를 남녀의 궁합에 비유해서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새우젓에 있는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음식에는 된장과 부추, 감자와 치즈, 고등어와 무, 귤과 레몬, 냉면과 식초, 닭고기와 인삼, 딸기와 우유, 미역과 두부, 볶과 미나리, 인삼과 꿀 등이 있다. 지금 2번 문제가 이거예요. 네, 요거. 네. 이제 이거는 근데 반대로,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로 영양소를 파괴하는 음식들도 있다. 게와 꿀, 미역과 파, 토마토와 설탕, 우유와 설탕 등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나는 거 이 중에 어떻게 말할까요? 이 외에도 함께 먹으면 좋은 한국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딸기와 우유. 딸기와 우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닭고기와 인삼. 닭고기와 인삼. 이런 거 괜찮아요. 닭고기와 인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해서 먹죠. 네, 땡땡씨 나라에서도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이며 왜 함께 먹습니까? 네, 제가 아는 학생들이 이제 베트남 학생이 많아서 베트남을 예를 들어볼까요? 같이 먹는 음식에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신맛 나는 그런 그 과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죠? 갑자기 왜 망고. 그러니까 망고가 그 안 익은 망고 있잖아요. 파란 망고에 그 소금 양념 소금을 찍어 먹으면 그 신맛을 좀 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맛 나는 과일에 양념 소금? 이런 것도 어울리는 음식인가? 아니면 그 쌀국수에 레몬 꼭 뿌려서 먹잖아요.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쌀국수에 레몬? 뭐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인터넷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인터넷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저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하냐면,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거나 할 때, 인터넷 뱅킹을,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계속 인터넷을 중요하지 않은데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독 증상. 괜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저출산 고령화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저출산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게 낮을 저자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령화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노인의 비율이 젊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땡땡씨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어떤가요? 네, 베트남을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계속 많이 낳고, 그리고 노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는, 저희 고향에서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지원금
우리 아이 태어나면 출산 뭐 한 50만 원씩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아동수당 이런 것도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만 얘기하셔도 되고, 저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건 개인적으로.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까 인터넷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도 아마 3단계 아니면 4단계가 여러분이 하는 그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